안녕하세요. 오늘은 8대 공정에서 첫 번째 챕터인 산하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대 공정을 좀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산하 공정을 적겠습니다. 산화, 포토, 산화, 포토, 해치, 증착, 임플란트, 이온 주입, 하나, 둘, 셋, 넷, 다. 그 다음에 메탈, 그 다음에 CMP, 그 다음에 클린. 이렇게 있는데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8대 공정이라고 해서 이 웨이퍼를 산화를 하고 포토를 하고 애치하고 증착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포토 다음에 애치는 조금 순서가 있는데 이 클린 같은 경우는 모든 공정에서 뭐 CMP 끝나면 클린하고 메탈 끝나면 클린하고 증착 끝나면 클린하고 이거는 어디서든 다 들어가는 거고 CMP는 포토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산화 얘기할 때도 포토 얘기할 때도 증착, 뭐 이온 주입 모든 공정을 얘기할 때도 되게 다른 공정들이 가끔 종종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반도체 8대 공정은 하나하나 좀 좀 심각하게 공부하면서 한 단계씩 넘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먼저 이제 보신 후 그 다음에 좀 심화를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산화 공정을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거를 지우고 SiO2 찬양글이라고 따로 옆에 적어뒀는데요. 우선 산화 공정이 뭐냐? 산화 공정 되게 간단해요. Si랑 O2, O2 혹은 H2O. 이건 건식, 이건 습식. 그래서 SiO2 이놈을 만들어내는 게 산화 공정입니다. 산화 공정 되게 간단하죠? 근데 제가 왜 SiO2를 찬양하냐? 신의 물질은 Si가 아니라 SiO2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Si를 반도체로 쓸까? 라고 물어보면은 왜냐면은 SiO2는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어가지고 쉽게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할 수 있어서 뭐 전공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전자 역할을 해서 P형, N형, 뭐 PN 정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공정 입장에서 보면은 이 SiO2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4족이면 다 되면은 탄소는 왜 안 되고 절마뇽은 왜 안 될까요? 탄소는 만나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죠. 그리고 절마뇽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체로 생성되긴 하는데 SI 좀 크다. 잠시만요. 절마뇽이 수용성이어가지고 되게 다른 공정들 많이 하고 나서 클린 공정 한다고 했잖아요. 클린 공정 때 얘가 사라져 버려요. 수용성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불가. 그래서 우리는 공정 입장으로 봤을 땐 SI를 쓸 수밖에 없다. 왜? SiO2 때문에. 자, 그래서 SiO2가 이상적인 요약본이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보세요. 바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열 산화막의 주요 특징. 최고다, 최고. 모든 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선택적으로 제어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규소가 있고 실리콘이 있고 산소가 만나서 산소가 있다고 쳐요. 이거를 뭐든지 쉽게 없애고 그러는 게 공정적으로는 좋거든요. 근데 이제 불소라는 놈을 쓰면은 얘는 Si를 가진 극성이고 얘는 결정이죠. 단결정 구조. 그래서 극성이면은 더 센 극성한테 분해가 되는데 SiF가 좀 더 강한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키오메트리는 안 맞추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해가 돼버립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불소를 쓰면 쉽게 없앨 수 있다는 게, 일단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불소 대란 일어났었죠. 제가 19년도쯤에 노재팬 하면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 다 헛짓거리였죠. 아무튼, 두 번째, 확산 공정에서 마스크 역할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절연 능력이 뛰어나다. 전자가 잘 안 통한다. 그 뜻입니다. 저희 소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소스가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전자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SiO2를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전자를 임플란트를 해주면 여기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만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SiO2는 아까 말했다시피 결정 구조죠. 극성 구조죠. 아몰포어스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메탈은 전기 잘 통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결정 구조나 아몰포어스 전자 잘 안 통합니다. 즉 밴드갭이 높습니다. 그래서 확산 공정에서 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도 절연 능력이 뛰어나다. 전자가 잘 통하지 않는다. 메탈 이렇게 있을 때 메탈과 메탈은 독립적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누설 전류가 생기면은 회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SiO2가 절연막의 역할을 합니다. 아주 좋다. 또 소자간으로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훌륭한 계면 특성. 이게 뭔 소리냐? 소자를 보시면요. 소자가 어떻게 작동을 하면 일단 소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처음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생겼다고 보세요.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슉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소스고 드레인이에요.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를 하면은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SI에 얼마 없는 전자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뭐 전공을 모아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우선 이것만 고려할게요. 전자를 이동시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되는데, 전류가 일로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줍니다. 만약에 게이트 SiO2가 없고 게이트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게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 SiO2가 없어. 전압을 인가해. 여기로 모이긴 하겠지만 일로 이동하겠죠. 왜냐면 게이트의 전압이 전류를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 SiO2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원래 SiO2가 없으면 게이트랑 SI랑은 전류가 이동을 잘해요. 왜냐? SI 표면은 보면은 이쪽은 안 그런데 여기 표면만 보면 여긴 결합이 됐는데 여긴 결합이 안 돼 있어. 이런 부분이 꽤 많아요. 이거를 댕글링 본드라고 하는데 이 댕글링 본드가 있으니까 전자가 열로 결합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결합이 안 돼 있는 거를 SiO2가 얘를 딱 결합을 시켜주면은 전자가 이동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로 이동을 안 합니다. 오로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만 이동을 한다. 그게 훌륭한 계명 특성을 가지고 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피 팽창을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1그루브 모델로 설명을 할 건데 좀 그냥 쉽게 하자면은 이게 확산으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커지면은 시간이 지나도 좀 되게 천천히 가요. 나중에는 확산 속도가 시간을 좀 지배하는 역할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자기제한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SiO2는 정말 장점밖에 없다. 네, 이번 강의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로커스랑 STI 공정, 또 습식 건식 공정, 또 습식 건식 나오니까 딜그루브 모델로 이제 키네틱을 또 보고 또 공정을 잘 일어나게 하는 또 요소들, 온도 이런 거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